안녕하십니까, 박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장 예측, 특히 경제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예측을 믿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갖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야의 경제 전문가, 또 시장 전문가,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증권 관련 방송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들을 듣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서부터 보수적으로 임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연구소 중에 네드 데이비스라는 연구소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일반 증권회사의 경제 전문가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다는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시장에 대한 예측력을 점검을 해봤는데,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주류 경제학자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망을 설베이해가지고 통계로 받고 있는데, 1970년 이후 7번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제를 전공한다는 경제학자들이 한 번도 정확하게 예측한 적이 없다 라는 결과를 투자연구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라델피아 연준의 설베이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금융시장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이 나빠 보일 때보다 상황이 장밋빛일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지금 상황이 괜찮다, 또 내년에 시장이 좋다 라는 거를 믿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비관론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론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예측을 못하느냐, 거론될 때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현대의 경제학의 태도라고 불리우는 케인스가 1928년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주가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고온에 다다랐고, 따라서 당분간 떨어질 일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케인스가 1928년에 했는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내가지고 전대미문의 대폭락이 일어났으니까 세계 가장 유능한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1년 후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측을 못했는데, 누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이 시장을 못 맞추느냐? 시장이 오히려 경제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 감각이 반영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죠. 따라서 촉각을 더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보다 투자자들이 더 경제 변화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그들의 센티먼트 움직임이 주가에 반영돼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 하나로 항상 주식시장을 꼽는데요. 경제에 대한 선행지표는 많지만 이 주식시장만큼 대중의 센티멘트가 잘 반영되는 그러한 지표가 별로 없죠. 따라서 경제 데이터들은 실제 경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선행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는 그러한 여러가지 경제 데이터보다 더 앞서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를, 주식시장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더 앞서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베너지와 디플로라는 학자는 경제 예측은 정말 어려운 건데, 학자들이 어떠한 시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모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시장을 예측하고 경제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러한 경제 예측을 원하는 특히 미디어 같은 데의 수요가 굉장하죠. 미디어 같은 데서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다음 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마치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를 예측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겸손하고 사실 솔직하고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망하지만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기가 마치 자신있게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시원시원하게 예측하니까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러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원하죠. 이거를 베네지나 디플러는 약장수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계속 틀리는 예측을 하는데, 그러한 예측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 특히 비관론자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드물게 튀는 비관론을 하는 분들은 맞출 때는 엄청나게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계속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을 얘기하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춘 걸로 알려졌죠. 이 사람은 그전에도 뭐 그런 금융위기가 곧 온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2008년에 맞은 거죠. 그래서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난 2010년 이후에도 거의 매년 시장은 또 한 번의 커다란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라고 매년 전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맞춘 거죠. 10년 만에.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은 맞추죠. 왜냐면 10년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 닥터 둠 루비니 교수가 2020년을 맞춘 것도 제대로 전망을 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이분이 20년 세계 경제를 비관한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중동 지역에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종교적인 전쟁이라든지 서로 간에 같은 아랍권 국가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이런 중동의 지리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한 번 기름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기름값은 코비드 이후에 떨어져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이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이유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에 폭락이 온 거기 때문에 루비니가 맞췄다고 할 수도 없죠. 코로나 사태가 온 이후에 루비니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L자의, 즉 하향 상태에서 그대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전망을 했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는 L자 형태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뭐 많이들 V자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루비니가 예상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루비니 생각보다는 빨리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대표적인 비관론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예측한 것도 역시 저는 잘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200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상하고 말씀하셨던, 본인의 이름을 딴 경제연구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말을 듣고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분 책이나 이분 얘기를 듣고 부동산 아파트를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정부 말을 들어서 안 사신 분도 있지만, 이러한 비관 전문가,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론자의 말을 들어서 안 사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코비드 사태가 일어난 지난 3월 이후 4월 5월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때도 계속 너무 빠르다, 이것은 곧 다시 꺾일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비관론을 꾸준히 외친 유명 주식 리서치 센터장 출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은 6월에 조정을 거칠 것이다, 7월에는 조정을 거칠 것이다, 계속 다음 달 조정을 거칠 거라고 하는데, 시장은 특별한 조정 없이 지금 연말에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개발한 어떤 주가 예측 모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주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래도 맞춘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뛰어난 분들인지 모르지만 이런 모델은, 경제는 어차피 심리고 단순히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시장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응의 영역이죠. 시장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언택트 시대가 됐다, 언택트 주식이 중심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반등장이다, 그럼 나 역시 언택트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다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그래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전통적인 수출 관련 주식들이 좋아진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즉 장기 투자자는 그런 거조차도 무시할 수 있지만 대부분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예측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면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관론자가 이길 것이고 비관론을 믿는다면 사실은 주식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거니까 비관론을 믿는다면 결국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다만 증권회사에서 내보내는 단기 시장 예측은 그건 증권회사는 비즈니스입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많이 해야 수입이 생기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역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 때 매매가 일어나는 거지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좋아질 것이니까 투자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증권회사의 입장이고 그래서 증권회사의 시장 예측은 비즈니스고 낙관론일 수밖에 없고 틀리게 되면 변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우리가 틀렸지 돌발 변수만 없었으면 우리가 맞았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다. 3월에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증권회사는 그냥 전망을 할 뿐이지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낙관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을 예측하려기보다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은 모든 투자자들의 썸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시장에 뭉쳐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또 몇몇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에브리바디의 합인 이 썸보다 현명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시장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를 해야 오히려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예측, 시장 예측은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 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예측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fortune telling, 미래에 점을 치는 일이 아니고 철저한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업이 지금 비즈니스가 좋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 자체를 시장 전체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박은 항상 종목 분석을 잘해서 바텀업 투자에서 생기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대박을 내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는 시장 예측이나 경제 예측 이거를 듣고 이런 얘기들을 파악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나 전망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특히 비관론이 자꾸 자신의 귀에 많이 잘 들리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런 분들은 본인 역시 약간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접든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고 리스크가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자신의 적성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고 장기적으로는 예금이나 다른 투자보다 좋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냥 지수를 쫓아서 시장 수익률을 얻는 ETF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경제나 시장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섹터가 성장 산업이 될 것이고 그 섹터에서 우수한 기업이 무엇인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노력 대비 보상이 큰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이나 예측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이나 경제 전망을 믿지 마시고 차라리 개별 종목 분석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